경제 소식꾼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안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수십 개의 섬들을 말합니다. 그중 최남단의 2개 섬과 홋카이도 북쪽의 2개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1855년 일본과 러시아는 러일 화친 조약을 통해 일본에 가까운 4개 섬은 일본의 것으로 나머지 섬들은 러시아의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1875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사할린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지역이었는데 자꾸 남하하는 러시아가 겁난 일본은 사할린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신 쿠릴 열도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면서 쿠릴 제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영토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에도 줄곧 4개의 섬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는데요. 1956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홋카이도에 인접한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공동선언했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게 되자 러시아는 섬의 반환을 철회합니다. 이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당연히 자국 영토로 삼고 그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쿠릴 열도를 포기하지 않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극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불모의 땅이었지만 현대 시대가 되면서 석유, 금 등의 해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에 한창입니다. 사할린 대륙붕에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방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쿠릴 제도 역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가깝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처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LNG 개발에 힘을 올리면서 이후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정에너지 생산의 메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린 큰 그림에는 한국 기업의 기술과 자금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에 방문하여 삼성물산, S-오일,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과 같은 국내 굴지의 수소기업들에게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쿠릴 제도에서 어떤 방식의 사업이라도 좋으니 제발 한국 기업들에게 진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원이 있어도 자국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러시아는 땅이 많아도 결국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제사회로 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결국 부의 창출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쿠릴 제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 하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원 많은 러시아에 찾아가 자원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장관이 서울에 와서 개발 좀 해달라는 것만 봐도 힘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영토상으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탁월한 근면성과 기업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래 자원들을 하나씩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원 확보를 응원합니다.